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도빠입니다. 아무리 매물을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저쪽 주머니로 옮겨도 예전에는 그렇게 현란한 손 동작만 보고 사람들이 잘 속았어요. 무슨 바람잡이가 시장 통해서 뚜껑 안에 굿을 넣고 이리저리 현란하게 움직여서 사람 눈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집값 교란 작전은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먹히지가 않아. 왜 그럴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IQ가 상당히 올라와 있죠. 웬만해선 호구 잡히지 않을 수 있는 판사리를 읽을 수 있는 지력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EQ, 그러니까 심리지수도 상당히 올라와 있어서 웬만해선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혹하면 훅 간다는 말이 이제 안 통합니다. 더 이상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혹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 아무리 매물을 8만 건 심리 마지 노선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악을 쓰고 애를 써봐도 도통 거래량을 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일 거래량을 보면 거의 뭐 처참한 수준, 아니 천만이 사는 서울 맞나 싶어요. 무슨 읍내 복도팍에서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래량은 뭐 거의 완전히 얼어붙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무주택자들, 특히 집을 매수하려 했던 분들의 부동산 IQ와 EQ는 아마 전 세계 탑을 찍을 정도로 주식시장 그래프 일봉, 주봉, 월봉을 읽어내는 것만큼 예리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다주택자들이 머리회로가 다 타들어갈 정도로 집을 원하는 가격선에 팔려고 우회로를 만들려 해도 답은 안 보일 겁니다. 그냥 파격적으로 가격을 후려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그렇게 피 같은 자금 끌어모아서 멀티라인이라는 직구조를 만들어버린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본전 생각이 굴뚝일 수밖에 없고, 그 굴뚝을 타고 내려올 산타클로스라는 집값 호재를 선물할 부동산 지형 변화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양말 걸어놓고 크리스마스 이후에 설렘을 가져도 집을 사려는 사람은 갈수록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적막감이 감돌게 될 겁니다. 결국 이런 추이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일단 다주택자들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은 다 버리셔야 살아서 테러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쫄보같이 쫄아서 집을 그 가격에 내놓냐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손가락 자칫 자기 눈 찌르는 손가락 될 거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가격 태그의 컬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 급하게 현금화 시키려는 생각이라면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무의미한 씨름을 하게 된다면 내상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그냥 그렇게 서로 간에 삿발을 붙잡자고 있는 건 매수자와 매도자가 아니죠. 바로 매도자와 매도자 간의 싸움입니다. 이미 매수자는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빨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느냐가 퇴로를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매물 늘어지듯이 붙잡고 있으니까 서서히 배는 가라앉고 있잖아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제 19주 만에 상승을 멈추게 됐고요. 특히 강북 노원 아파트는 3주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선 도미노식 하락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구 역시도 4월 이후로 처음 마이너스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현장에선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이구동성 이번 하락장은 단군 이래 최대 하락이 될 거라는 전망을 하면서 걱정이 한짐, 그냥 중개업소 바닥이 꺼질 정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정책지표, 정책금리, 정책대출은 일단 부동산 경기가 눈으로 보이는 액면가에서 훅 떨어져 보이는 심리적 변동성을 되도록 안정화라는 국면에서 커버치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죠. 실제 거래 현장에선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샘플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 상생금융 통한 금리 인하라든가 청년대출 혹은 신생아대출 같은 상품들은 상당히 초단기적인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혀 지금의 떨어지는 집값을 떠받칠 만한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매매가격 변동률만 보더라도 다른 거 뭐 볼 거 없고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들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 대구, 충청권이 확실하게 강력한 하락 드라이브를 걸기를 시작했고요. 서울 역시도 한두 주 안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하락 증가세를 보면 9월에 비해서 11월 달이 갈수록
13% 이상 증가 추세에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 거래가 7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급감했고, 대신 하락 거래가 30% 수준에서 40% 중반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어요. 이렇게 시소를 아주 묘하게 타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승세를 탔던 집값이 확실히 무겁게 내려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매도자끼리 머리 터지도록 싸우게 되면 결국엔 매도자들끼리의 펀치가 끊임없이 오고 가기 때문에 자기들지만 시퍼렇게 멍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매물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해도 아무런 시장 분위기의 변화 조짐도 1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양상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았는데, 아니 매매가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데 전세가가 어떻게 밑불을 지필 수가 있냐고.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전세 가격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은 그대로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고요. 일부 강남권에서의 전세 수요가 이사철을 맞이해서 주요 학군 위주로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켰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살짝 올랐던 전세가는 다시 쑥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부동산의 전형적인 전세 매매 동반 하락은 다시 다정하게 손에 손잡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될 거라는 얘기죠. 전세의 위험성은 아직도 그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냥 또 다른 빚을 내서 날아간 보증금 막아야 할 만큼 빚폭탄만 쌓여가는 극악의 상황까지 몰리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일단 전세 보증금 사고 터지면 특히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여서 앞으로 전세 수요가 그리 크게 늘 수 있는 환경은 되질 못하죠. 결국 매매 시장처럼 전세 수요도 쪼그라들 가능성 높고요. 일단 매매가 안 되니까 집주인들 역시 전세를 매매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2030이 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소형 평수, 40 이하 아파트들, 60 이하 평수들, 예전에는 서울 도심에서 정말 알짜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니멈 사이즈였지만 상당히 강력한 효자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사정없이 깨지고 있어요. 이제 중형 평수 말고 소형 평수로 선택지를 정하라는 말은 지금 실거래 현장에선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소형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격대가 확 꺾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도강 쪽에서의 갭 투자로 소형 평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집주인들이 제일 먼저 가격을 후려치고 내놓을 만한 만만한 평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소형 아파트들의 가격이 내리고 있어요. 심지어 강남 3구에 있는 잠실 아파트들도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동안 그만큼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올랐던 시세를 그대로 반납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비교적 젊은 층들이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갭을 통해서 투기적인 접근을 했던 MZ세대가 집값 떨어지는 거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소형 평수부터 노도강 중심으로 후려쳐서 내놓는 상황인데 아마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게다가 조금 간이 부었던 측면이 있었던 건 그냥 노도강에서 죽을 수 없다. 강남 4구 정도는 가야 하지 않나. 구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공격 동선을 전환해서 상반기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냅다 신축 분양 단지로 뛰어들었죠. 자금이 없어도 이후에 실거주 의무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으로 돌려막을 수 있다는 일념하에 뛰어들었는데 지난주 22일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어느 정도 묻힌 것 같아요. 그냥 올해는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죠. 수도권에서만 66곳, 4만 4천 가구 정도 되는데 만약 실거주 의무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입주가 어려우면 계약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분양가 수준으로 LH에 팔아야 하는데 강인 러반 브릿지, 강동 헤리티지 자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12월 다음 달에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 실거주 의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집주인이 들어가 살거나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느닷없이 LH로 분양가 수준에서 팔아버린 물량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전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던 수요가 거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된다는 얘기죠. 4만 4천 가구가 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어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가뜩이나 연말을 맞이하면서 집값이 폭락에 가깝게 떨어질 추세인데 이거 제대로 임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어찌 보면 상반기 대출을 확 풀어줘서 그만큼 무리해서 들어간 수요가 많아서 벌어진 일이죠.
경쟁률 높여줘, 분양가 높여줘, 남 좋은 일만 다 시킨 건데 결국 이렇게 팽당하게 생긴 거란 얘기예요. 결국 이런 움직임은 부채가 급증한 이유 중 가장 핵심이기도 한 겁니다. 결국 영끌을 대표했던 450만 정도의 젊은 층들이 작년 1차 하락 시점에서부터 소유권을 급하게 내다 버릴 정도로 정신없이 집을 팔기 시작을 했고 30세 주택 소유자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만큼 집이라는 담보 가치가 30대가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이전에 보여줬던 폭발력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결상전을 벌이려는 이런 좀 이상한 움직임은 여전히 호가세로 버티려 하고 있고 기존 강남권에 진치고 있었던 투기 수요 역시도 이렇게 죽을 순 없다는 식의 마지막 버티기에 돌입을 한 건데 도끼로 찍으면 나무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동안 찍었는데 나무가 반대로 넘어가야지 자기 쪽으로 넘어오면 압사당하기 딱 좋죠. 그렇게 무너지는 방향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 항복 매물을 던지는 그 순간까지 가격을 끝까지 끌고 갔다가는 정말 그 가격에 깔릴 수도 있을 만큼 집값 하락세는 아주 심각하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특히 서울은 강동구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 그대로 주변은 집값 저격을 당하게 되는 집값 관역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죠. 지금 여기 집값이 급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덕 아르테온 34평 고점 19억 8천 대비 14억 6천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13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선 것 같지만 13억 거래는 2층이었죠. 14억 거래는 26층 로열층입니다. 무려 5억 이상 추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덕 그라시움 고점 20억 대비 16억 2천 수준 거의 4억 이상 떨어지고 있네요. 직전 거래가에서도 하락 추세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19억 입주권 거래가 됐는데 실제 호가는 17억 선상까지 내려와 있죠. 여기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골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동구 아파트들 하락세는 서울에서 가장 낙폭이 큰 30%를 뚫어버리는 거래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강동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가는 전형적인 1차 하락의 지형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12월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와장창 깨지는 양상으로까지 가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아무리 호주머니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려막기를 해도 거래량이 받쳐주질 않고 아무도 집을 안 사려 하죠. 그만큼 부동산 IQ와 EQ는 상상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수준. 누구도 호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눈먼 거래는 실종, 제값받고 팔려는 심리는 갈수록 무너지고 결국 하락세는 서울과 지방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나마 전세가가 받쳐줄 줄 알았는데 지표상 전세지수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갯벌 상황, 내년 상반기 그렇게 주울 수 있는 정상가의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더욱 앞으로 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